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금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 첫 소식입니다. 교통부가 새로운 연방 규정을 발표하면서 항공 여행자의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이제 항공편 취소나 지연, 기내 서비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여행자는 바우처나 여행 크레딧 대신 현금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선이 3시간, 국제선이 6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항공편이 취소될 경우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12시간 지연된 수화물에 대한 수수료 환불도 가능합니다. 교통부 장관 팻 부티지지는 이 규정이 승객들에게 즉각적인 현금 환불을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발생한 환불 불만에 대응해서 제안됐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방식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미주리주 법원에서 연방판사 스테판 버우는 최근 전국 부동산 중개인협회 NAR의 4억 1,800만 달러 규모의 독점 금지 합의에 대해서 예비 승인을 내렸습니다. 이번 합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방식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기회를 제공하며 주택 거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택 판매자는 전체 수수료 통상 5% 또는 6%를 지불하며 이를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의 대리인이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 수수료 구조는 독점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인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NAR 대변인은 이번 합의가 소비자 선택과 사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합의는 대리인 수수료율에 대한 직접적인 변화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결국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이 변화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구매자들의 예상 비용 증가가 부담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예비 승인에 대한 최종 승인 청문회는 오는 11월 26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리트롤 코리아 예술재단이 2023년 대통령 사회봉사상 수요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이 재단은 지난 20년 동안 노래와 춤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해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10여 회 이상의 초청 연주를 통해서 문화, 예술, 평화의 사절단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계 대합창제에서는 은상과 금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단체는 국가적 행사와 다양한 국제 컨퍼런스에도 활약했습니다. 리트롤 코리아의 단원들과 지도자들은 지난 4월 20일에 열린 수여식에서 대통령 봉사상을 수여받았으며 이는 단원들의 대학 입학 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리트롤 코리아 예술재단의 오신혜 이사장은 지난 19년 동안 꾸준한 활동을 펼친 단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에서 활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여름 리트롤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여름 뮤직 캠프를 개최하고 7월 14일에는 정기 연주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입 단원 모집은 연 1회 오디션을 통해 이루어지며 초등학교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트롤 코리아 예술재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레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특별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오는 4월 27일 토요일 제45회 봄맞이 무료 법률, 회계, 상담 및 보건 진료 서비스가 개최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민, 계약, 부동산, 상속, 상법, 세법, 회계 등 법률 상담과 다양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5월 4일 토요일에는 제2회 효도잔치를 개최하며 시카고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두레센터는 이 두 행사에 많은 한인 동포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시카고의 4934 노스 플라스킬 로드에 위치해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773-545-8348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미 대사관이 2024년도 재미 한인 장학기금 선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고 주미 대사관이 운영하는 이 장학기금은 올해 미국과 캐나다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국계 학생 80명에게 장학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반 장학생 56명, 예능계 학생 2명, 입양 한인 학생 4명, 장애 학생 2명 등을 선발하며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각각 1,5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최우수 장학생 2명에게는 5,000달러, 우수 장학생 4명에게는 3,000달러의 장학금이 추가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심사는 GPA, 추천서, 에세이, 이력서를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장학생 신청은 4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각
총영사관에서 접수합니다. 장학금 관련 자세한 정보는 주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시가 장애를 가진 아동을 둔 가정에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브랜든 잔슨 시카고시장은 지난 23일 다양한 학습자 복구기금 Diver Learners Recovery Fund를 통해서 조건 없이 $500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금은 최대 8,000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특히 큰 타격을 입은 장애 아동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최대 2명 자녀에게 제공되며 가구당 최대 $1,0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는 시카고 거주, 연간 가계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300% 이하, 그리고 1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교차로 유튜브 뉴스 이어집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올여름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의 운항을 크게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 항공사는 1985년부터 미드웨이 공항을 기반으로 활동해 오다가 2021년부터 오헤어 공항에서도 일부 항공편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잉으로부터 예상보다 적은 수의 항공기 확보로 인해서 사우스웨스트는 오헤어에서의 항공편을 3분의 1 이상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미드웨이 공항에서는 비행 일정이 1%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정은 사우스웨스트가 직면한 항공기 확보 문제에 따른 것으로 특히 오헤어 공항에서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 베어스가 새로운 경기장 건설 계획을 지난 24일 공개했습니다. 이 계획은 NFL 슈퍼볼과 NCAA 파이널 4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솔저 필드를 최첨단 경기장으로 교체하려는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시카고 시장 브랜든 잔슨과 베어스의 사장 겸 CEO 케빈 워런이 참석한 가운데 호숫가의 밀폐형 돔 경기장과 녹지 공간이 포함된 공원 공간의 비전이 공개되었습니다. 워런은 팀이 이 프로젝트에 $20억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밝혔지만 총 $46억 예상되는 프로젝트 비용 절반가량을 공공자금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NFL로부터의 지원금을 포함해 약 $23억 조달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자금은 공공에서 부담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리노이 주지사 제비 프리츠커는 납세자들을 위한 주 사업의 우선순위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회의적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새로운 솔저 필드의 미래는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해서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며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전개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대형 마켓들이 도난 문제에 대응해서 셀프 계산대를 줄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월마트 매장에서 셀프 계산대가 철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월마트는 이러한 결정이 직원과 고객의 피드백 및 지역 비즈니스 요구에 따른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판 다이소로 불리는 5비로우는 도난 방지를 위해서 셀프 계산대 수를 줄이고 직원 계산대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타겟과 월마트 매장은 지난달부터 셀프 계산대 사용을 10개 이하의 품목에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데이터의 소매업 전문가는 셀프 계산대가 매장 내 도난 가능성을 높이는 영역이라고 지적하며 소매업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출생아 수가 2023년에 359만 명으로 집계로 해서 전년 대비 약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7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질병통제예방본부가 최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출생률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가임 여성 합계 출산율은 1.62명으로 역시 2% 감소해 193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2022년에 비해서 지난해 사망자 수는 308만 명으로 집계돼서 여전히 인구는 자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통계는 2023년도에 제출된 출생 증명서를 바탕으로 한 예비 통계치로 최종 발표 시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질병통제예방본부는 밝혔습니다. 자,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유튜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